여러분요, 그 밴드에 답글을 올린 걸 봤어요. 밴드에 답글을 올릴 때 답만 이렇게 다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나름대로요, 뭐라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라도 한 글자를 써가지고 올리면 그분이 지금 답을 다는 것이 올바로 이해를 한 것이, 그러니까 답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잘못했는데도 답을 맞출 수 있잖아요. 틀린 건데, 이게 왜 틀린지를 모를 수, 나는 A라고 생각해서 틀렸다고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이제 보고 지금 다시 오늘 댓글 달았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지금 다시, 답을 잘못했거나,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좀 잘못 쓴 경우는 제가 지금 수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먹고 살만하면, 답만 적은 것도 중요한데, 한 글자씩 이렇게 쓰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설명하다 보면 답을 잘못 적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니까. 알죠? 그런 것이 뭐 창피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글을 못 달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공부를 했으면 와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7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문제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500문제 정도 문제를 지문을 해가지고, 지문으로 해가지고 한 것 중에서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그러니까 문제 봐도 아무래도 이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2,500개의 지문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한 1,800문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이제 지문으로 그 지문이 반복되는 것들을 이게 또 없애버리면 또 한 문제를 한 500에서 600문제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500문제, 600문제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보려면 힘드니까 그때그때 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고, 책 있죠, 책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어려우면 지금 고갑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유학 강의 있죠. 그 유학 강의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유학 강의 그걸 보면서 찾아보면 정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보시고, 답을 이제 뭐라고 해도 꿍시꿍시하면서 답을 다뤄놔야 내가 그걸 보고, 이게요, 이건 뭐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게 쓴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답글을 지금 계속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에서부터 달고 있어가지고, 지금 30번 미만 밑에는 아직 못 달았어요. 쉬는 시간에 계속 달 거예요. 알겠죠? 보고. 근데 사람들 보기는 봤는데 답을 단 사람 10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 문제를 해올 테니까 그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냥 믿으시면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가지고 이거 왜 틀리고 왜 맞다 하는 것을 정도를 책을 찾아서 한번 본다. 그랬을 때는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 수준의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것은 언제 보면 되느냐. 앞으로 이제 계속 국가고시가 나와요. 지금 뭐가 시험이 나냐면 변호사 시험이 지금 벌써 끝났어요. 1월 17일 날.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나중에요. 한번 3월 달에 변호사 시험을 가지고 한번 해설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알죠? 저 한 문제는 지금 올려놨죠? 그래서 문제 그 출제 범위 내에서 한 문제는 올려놨어. 전번 주 야간반에 한번 변호사 시험, 그래서 변호사 시험 아마 그 착오의 문제가 아마 한 문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야간반에 그 한번 이렇게 해줬거든요.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 그래서 올해는 변호사 시험이 다 오지선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문들이 옛날에 비해서 짧아졌어요. 머리가 멍청한가 봐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요, 우리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멍청한 게 아닌데, 죄송해요. 걔들의 수준이 떨어진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지문이 길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문이 지금 다 줄어들어가지고,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럼 왜 그럴까? 간단하더라고, 이유가요. 들어보니까, 이유를 생각해보니까요, 같은 사자 돌미니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하고 수준을 같은 수준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문제를 쭉 풀어보죠. 풀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국가고시를. 그러면 그때를 풀어보면 지금까지 했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보면은 무슨 문제인지 다 알 수 있게끔. 알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알죠?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새로운 판례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또 공부하면 되죠. 이것은 새로운 판례다. 3번 지문은 새로운 판례 지문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딱 암기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요, 7월까지 가기 전에요, 한 4월 정도, 3, 4월 정도에 아마 문제가요, 다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문제가 한 5, 600문제가 올라갔는데 그때 풀려면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좀 공부를 했던 분들은 가서 뭐라고도 한번 꿍시렁 거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알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그게 실력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꾸
남의 답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봤자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남의 답 보면 뭐 하겠어요? 알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10월 31일이 되면은 모든 것은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10월 31일이 되면. 내가 지금 아무리 내 모습을 숨기고 있어도 10월 31일이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지만 기존에 11월 달부터 오신 분 이런 분들은 제가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되면은 면담을 조금씩 할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상담을 계속 할 거예요. 지금부터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처음 1월 달에 오신 분들, 또 1월 달에 오신 분들 지금 상담해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알겠죠? 강의를 적어도 3월, 4월까지는 강의를 일단 들어야 돼.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야 돼. 그 용어가 익숙해야 된 것을 하기 위해서 요약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요약 강의를 알아는 게 아니에요. 아, 요약 강의 들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요약 강의를 듣고 다 알아버리면 학원 망해요. 알겠죠? 다음부터 학원 안 나오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것은 체계라고 했죠, 몇 번. 그러니까 소리를 자꾸 들으라고. 소리 자꾸 듣다 보면 용어들이 귀에 익숙하게 돼요. 일단 용어들이 귀에 익숙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강의를 듣는데 부담감이 없어져요. 이 부담감이 없어져야지 내가 뭔가를 푸시해보고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자꾸 처음 듣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이 흥미를 잃게 되죠. 뭐든지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일단 강의를 들었으면 그 부분에 자꾸 내용을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들었던 것을 오늘 바로 올라가면 집에 가셔가지고 자꾸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유학 강의를 몇 번은 들으라고요. 알겠죠? 해봤자 몇 번 안 되니까.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밴드에 계속, 오늘 또 아마 한 몇 문제가 또 올라갈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마 일단 강의 끝나면, 지금 당장은 지금 댓글 달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요. 아마 오후에요. 아마 문제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문제 정도 올라가면 또 그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매일 문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루만 안 하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한 문제 한 문제씩 올리고, 일부러요. 처음에는 20문제 한꺼번에 올려놨더니 이건 사건인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어쩔 수 없는 문제 안 풀어도 되는데 20문제 한꺼번에 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또 그 핸드폰으로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하시고, 여러분이 해놓은 댓글이라는 걸 답을 잘못 달면은 그때그때 보고 댓글을 제가 달아놓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등기 청구권이라고 이런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이 등기 청구권은 제가 지금 강의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은 아니에요. 또 왜 그러냐면, 민법을 알면 당연히 청구라는 거죠. 권리죠. 청구권이 권리잖아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인지 물권인지 구별을 해야지 이게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설명을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이거 우리가 지금 등기는 물권법 전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미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법 전부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닌 것이, 어쨌든 가끔 나오면 어렵게 좀 우리가요, 준비하고 안 하고 있으면 틀리니까 그러지, 이게 채권자이냐 물권자에서 딱 읽어보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이거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인지 아닌지. 전세권자가 되기 위한 다 채권이고, 전세권자다 그러면 전세권이니까 물권이잖아요. 매매했다, 매매. 내가 매수인이죠.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내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잖아요. 소유권을 물권이라고 하죠. 아직 물권이 아니죠.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채권적 청구권. 알겠죠? 내가 소유자야. 소유자인데 어떤 놈이요? 내 등기를 불법으로 가져갔어. 무단으로 이전해 갔어. 그럼 내가 아까 우리 안 했죠. 등기가 무단으로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내가 여전히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다른 사람 앞으로 간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해? 소유자가. 소유자가 누구다? 물권이다.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채권자가 하면 채권이 청구권이고, 물권자가 물권이 청구권인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놈이 채권이고 어떤 놈이 물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인데. 그래서 그걸 알려면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여기를. 그래야만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일단 2판, 3판 강의를 시작해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 이렇게 찾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한번 봐봐요. 72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72페이지 뭐라 나왔죠?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뭐라 나왔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왔죠? 참 비슷비슷하죠. 뭐가 비슷하죠? 우리 186조하고 187조하고 비슷하죠. 그걸 알면 돼.
무슨 알겠죠 지금? 비슷하단 말이죠. 자, 한번 보셔요. 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매도인을 뭐라 한다? 매도인은요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 뭐라 한다? 등기 의무자. 오케이. 등기 의무자. 왜냐면 내가 지금 저분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등기 권리자. 아까 나 질문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질문했는데 그 답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됐어. 지금 여러분 아까,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 건물을 신축하면은, 여기 뭐가 있죠?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주벽이 있죠. 주벽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누가요? 갑이요? 이런 상태에서 을한테 그냥 건물 뼈대만 이렇게 다 하고 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팔았죠. 그러면요, 을이 이것을 완공했죠. 완공했을 때 갑하고 을하고는 누가 원시취득한다? 누가 원시취득? 갑이 원시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니?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보면, 등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갑 앞으로 등기하고 원시취득이니까 갑이 을한테 팔았죠. 그냥 2번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시취득 1번의 등기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을 을한테 팔아가지고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이 완공을 했죠. 그럼 병이 완공하면 어떡하냐? 등기가 1번으로 누가 된다?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기초공사하다가 병한테 팔았잖아요. 병이 완공했죠. 그럼 병이 원시취득이에요. 병. 알겠죠? 1번은 병. 여기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만들고 난 후에 팔았죠. 후에 팔면 갑하고 을 중에서는 갑이 원시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 먼저 보존 등기하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알겠죠? 갑이 등기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왜? 을이 샀으니까 을이 소유자가 돼야 되죠. 여기는 갑이 샀으니까 병이 샀으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등기를 1번 등기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원시취득. 누가 원시취득이냐? 처음으로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 걸로 본다? 병. 여기는 누가? 갑. 하지만 갑은 을한테 팔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등기해줘야 돼? 을한테 등기해줘야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이 되는 건데 원시취득 1번 보존 등기는 누가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원시취득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자 되셨나요? 오케이. 자요 여기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죠. 자 그럼 봐 여기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청구하죠.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하는 거죠.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한테?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그런데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등기 빨리 받아가라. 그걸 뭐라고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등기 인수 청구권은 갑이 뭐다? 갑이 뭐죠? 여기 봐봐. 등기 청구를 보면 권리자고 의무자죠. 등기 인수를 보면 이 사람이 권리자고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하죠.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해. 등기 신청권이다. 이렇게. 그래, 등기 청구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전혀 다르죠. 등기소에 가는 것을 등기 신청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한 것을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래. 이것을 뭐란다? 공법이라고 그래? 사법이라고 그래? 공법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란다? 사법이라고 그래. 공법은 어떡하죠? 국가에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냥 할 수 없죠.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절차법이다. 이걸 무슨 법이다? 실체법, 민법이다 이렇게.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간단한 게 이걸 어느 걸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죠? 봐봐. 갑하고 을하고 매매 있죠.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은 등기를 만다 청구하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나서 등기하면 뭐가 된다? 뭐가 돼? 소유자가 돼요.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를 뭐라 한다? 이걸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 그러면 아직 매매인 경우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 이때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직은 아니죠. 아니면 물권이다 아니다. 아직은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니면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를 해야 나중에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뭘까요? 점유취득시효요.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 뭐죠?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여기서 뭘 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뭘 하게 되면 등기하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를 뭐라 한다? 물건이죠. 근데 이건 물건인데 아직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죠.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아직은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 아닌 걸 뭐라 한다?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할 때는 아직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청구하고 있죠. 만약에 소유자가 청구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요. 여기 등기부를 한번 봐봐. 등기 보는데 1번 갑이에요. 갑이고 여기 2번 을이에요. 을이 등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3번요. 3번 병이 성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전받았어. 불법 이전했어.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했어요. 자, 지금 병이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했죠? 그럼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등기를 이전해도 을이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을이 여전히 소유자란 말이죠. 소유자란 말은 이 사람 뭐다? 물건이죠. 물건이 불법으로 이전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니까 이 물권자가 이 무효의 등기를 뭐한다?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를 청구. 누가 말소 청구한다? 물권이 말소를 청구하죠.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소유자가, 물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왜냐면 이것은 뭐 많이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또 등기를 한번 보면 울구에 울구가 있으면 여기 1번 A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여기 2번 B가 저당권이에요. 2번 저당권. 근데 이 1번 저당권이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무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를 청구해요? 누가요? 여기요. B. 저당권자가 말소를 뭐한다? 청구하겠죠. 말소 청구하겠죠. 이건 무효니까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저당권은 물건이죠. 물권자가 청구를 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그걸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본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뭘 보냐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을이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고 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그리고 이 건물은 5억짜리예요. 5억짜리. 그래서 이것을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해서 5억 주고 샀어요. 이 사람 뭘 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럼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저당권이 있는 땅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 저당권, 그냥 우리가 매수인은 매수인인데 저당권이 있는 땅이나 건물을 매수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매수인인데 달리 뭐라고 표현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현재 소유자죠. 이걸 알아야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람 지금 팔았으니까 소유자가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 1억을 갚았어. 5억 가지고 가서 갚았죠.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럼 이 등기를 뭐라 한다?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는 갑이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청구할 수 있어. 갑이 청구, 병이 청구. 갑은 현재 병한테 팔아먹었죠.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뭐가 아니다? 물건이 아니죠. 물건이 아니니까 이건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죠. 이 사람은 뭐다? 소유자죠.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 갑이 말소하는 것을 뭐란다? 갑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병은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니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죠? 우리 지금 아직 뭐 이런 거 아직 저당권이니까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설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주 골치 아파요. 알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보면 갑이죠? 갑에서요, 을한테 팔고요. 을이요, 병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을이요,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뭐라냐, 병한테 직접 등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기하고 중간 생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그러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병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그때서 이제 소유자 그러면 다른 말로 뭐다? 물권이 될 건데 지금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면 물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소유자니까 아니니까. 알겠죠? 따져가면 돼. 아주 간단히 또 한번 볼까요? 뭐 있는 거 다 말하면 돼. 알고 있는 거.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갑이고, 왜냐면 현재 이놈이 누군가 한번 보면 되니까. 알겠죠? 가등기, 을이 가등기에서. 가등기는 진짜 등기도 아니죠. 무슨 등기를 해야? 번등기해야 뭐가 돼? 소유자가 돼. 소유자는 물권이란 말인데, 물권. 지금 여기 번등기야 물권이니까 지금 현재 가등기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죠. 채권이다, 물권이 아니죠.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번등기를 하려면 번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구하기 전에 지금 소유자도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 계속 내가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지금 현재 누구다? 소유자다. 그럼 뭐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 알겠죠? 하나만. 자,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했어. 2월 1일 계약을 했어. 그래서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 그럼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죠. 소유자. 그런데요, 여기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했어. 우리나라는 계약을 해제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희한하죠. 처음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니까.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계약이. 알겠죠?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갑한테로 소유권이 복귀가 돼. 이때 소유권이 복귀할 때는 187조 아까 했었는데 무효치수 해제가 되면 187조 등기 없이 소유자가 복귀가 돼. 누가 소유자다? 갑이다.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한다? 말소해야죠.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해. 갑이 말소한다. 갑이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간단하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 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면,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기는 조금, 공부를 기존에 좀 했던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강의를 듣는 사람은 지금 저게 뭐래? 소유권이 지금 물권이 채권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세권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전세권이 물권인지 채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전세권자가 뭐라고? 물권 청구권. 법정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자가 어쩌고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 채권적 청구권.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 채권적 청구권. 봐봐. 내가 갑의 집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 그래서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그래. 아직 나 전세권자는 아니죠. 그럼 물권이 아니죠. 그럼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지. 등기하고 나서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뭐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아는 것을 얘기할 땐 간단한데 이제 우리가 좀 안 배운 거에 있어 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를 본다? 이제 이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8번 한번 봐보세요. 18번. 자, 18번 보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등기 청구권 돼 있어요? 자, 18번 1번.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렇게 돼 있죠. 물권적 청구. 본권이 뭐죠? 본권이 그걸 알아야지. 본권 동그라미하고 본권 동그라미. 본권은 뭐가 있어? 자, 봐봐. 물권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누죠. 본권. 여기서 본권은 뭐냐? 본권은 소유권하고 여기 뭐가 있어?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뭐로 나누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무슨 물권?
담보, 물권 이렇게 나누어지죠. 용민권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담보권은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등기하지 않는 건 점유권 등기하지 않고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봐 이제. 그래서 뭐가 있다? 전세권자. 여기 봐봐. 전세권자 여기 있죠. 여기 전세권자는 본권에 속하죠.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자. 근데 유치권자 봐봐. 유치권자. 여기 봐봐. 유치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돼. 계약 명의 신탁자죠. 신탁자. 여러분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옆줄 긋고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아직 우리 안 배웠어. 수탁자가 소유자. 계약 명의 신탁자로 되어 있죠. 옆에다 써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물권 요청권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미등기 매수인이죠. 이 사람은 지금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그래서 뭐라 한다? 이것을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이. 그래서 물권이 아니라고 그래. 아직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알겠죠? 자, 5번은요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인데 등기 아직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렇게 따져가야 돼. 이걸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야 따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 배웠던 것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만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따져져.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시간이 일정 어느 정도 흐르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럼 누구나 이 정도 이런 것은 누구나 끈값이에요. 이것은 법도 아니에요. 알겠죠?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자, 19번. 법적 성질이라는 것. 이런 것이 좀 어려워. 이건 뭐냐? 법적 성질은 뭐냐면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이걸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옆에다 써야죠. 이제 얘가 1번은 채권적인지 2번 물권적인지 채권적인 물권적인지 쓰면 답이 딱 나오죠. 4개는 채권적인데 하나는 물권적이든지 4개는 물권적인데 하나는 채권적이든지 이러면 그게 딱 나오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걸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 1번 뭐요? 매수인이네. 매수인. 이 인간 아직 소유자는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 여기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 그래 옆에 채권적으로 써봐.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우리가 건물에서 가등기 하죠. 그럼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아직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뭐 채권적. 그러면 1번 2번이 채권이면 이제는 어떤 놈만 찾으면 돼? 물권만 찾으면 되겠네. 이 정도는 눈치를 또 채야죠. 뭔지도 모르고 계속 가면은 알겠죠? 완전히 5대강 사업에 녹조 끼는 거죠. 알겠죠? 자, 3번. 매매 계약의 취소. 이건 좀 어렵네. 자, 이거 봐봐. 무효취소해제. 무효취소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고 그랬죠. 자,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도인 누구다? 매도인 누구다? 여기서 취소로 인한 매도인 딱 줄거. 오케이. 소유자. 이거 중요해. 소유자.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는 이거 말소등기죠. 앞에 빠져있어. 말소등기란 말인데 말소란 말이 빠져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 이런 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아까 우리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자, 취득시효. 아직 소유자 아니다? 아직 아니야. 뭐를 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그래서 물권적 채권적이다. 중간생각 등기 또 나왔네. 중간생각 등기 최종 양수인 줄고 병. 최초 갑. 아직 병. 아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소유자 아니야. 뭐를 해야 소유자? 그러니까 채권적 물권적. 알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넘기지 마. 등기 무효등기 유형이라 나왔죠? 무효등기 유형 처음부터 그걸 봐. 무효등기 유형 돼 있죠? 문제. 자, 무효등기 유형은 아마 여러분요 무효등기 유형은 어디 정도 있냐면 강의 노트에 어디 있냐면 74페이지에 있어. 74페이지. 자, 74페이지. 여기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 봐봐. 우리는요, 여기 봐봐. 우리는 이중 보존 등기를 처음부터 설명을 해. 이중 보존 등기요. 자, 여기요. 1번. 1부동산 1등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중이란 말은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부는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두 개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 등기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는 아웃시켜야 되겠죠. 하나는 아웃시켜야 돼. 어떤 걸 아웃시켜요? 등기는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차법은 순서를 따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 보면, 여기 1번이죠. 1번 A. A가 2월 1일. 여기 1번 A. 1번은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1번이. 여기요, 2월 2일. 여기요, 1번 A. 2월 1일. 여기는요, 1번 갑 2월 2일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뭐죠? 둘 다 똑같죠? 등기 명인이 똑같죠? 그러면 항상 절차니까 먼저가 나중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먼저가. 누가 먼저예요? 2월 1일. 그러면 2월 2일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 됐죠? 자, 여기는 하나는 A고 하나는 갑이죠. 그러면 다르죠? 다를 때는 누가 빠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월 1일을 무슨 등기를 한다? 이것을 선등기라고 해요. 선등기. 먼저 된 등기다.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따져. 유효냐 무효냐. 그러면 선등기가 무효면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 그래서 갑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돼. 후등기는 무효가 돼. 선등기가 무효죠. 선등기가 무효가 되면 갑등기가 후등기가 유효가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를 때는 먼저 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 그런데 똑같을 때는 무조건 뒤에 놈이 아웃이야.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된 걸 물어보는 거죠. 너가 유효면 너만 인정해 줄게. 똑같은 거잖아. 논리가 결론 똑같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등기가 유효다.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돼. 알겠죠? 이것을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이죠. 여러분 봐봐.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 뭐다? 무효인 등기를 다시 유용 쓰겠다 이 말이지. 무효인 것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다. 그걸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효 등기 유용은 자,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요. 여기서 보면 1번, 이 무효 등기 유용은 이건 갑구하고 을구만 하고 을구. 여기는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절대 안 돼요. 갑구하고 을구만. 알겠죠? 여기 을구예요. 을구에 1번 A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에다가 1억을 빌리고 언제요? 2월 1일 이렇게. 2월 1일 이렇게. 그런데요, 2월 1일인데 이 돈을 변제했어. 돈을 변제했어. 언제요? 4월 1일. 변제했어. 그러면 변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무효가 되죠. 돈 갚았으니까. 2월 1일 1억을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어. 그런데 4월 1일 돈을 갚았단 말이죠. 변제하면 어떻게 한다? 이때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이 등기를 빨리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기요 6월 1일. 6월 1일 또 돈을 1억을 빌리고 싶어. 또 돈을 1억을 빌리고 싶어. 돈 다 갚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원래는 이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등기하면 등기 비용이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등기를 다시 쓰자 이 말이죠. 그대로. 이 등기를 그대로 쓰자. 언제? 2월 1일 등기를 그대로 쓰자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요? 6월 1일 날. 그러면 이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다시 유용이라고 그래. 유용하면은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언제부터? 여러분요, 6월 1일부터 유효가 돼. 알겠죠? 6월 1일부터. 그때부터. 알겠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효 등기를 이용한단 말은 다른 말로 무효행위 추인이야.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있어. 그때부터.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 이렇게 그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이게 원칙.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거 이제 그대로 봐. 여기에서요. 1번 이렇게 A인데요. A가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얼마죠? 1억. 여기인데 얼마? 2월 1일 이렇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요. 2번 B가요. 전세권이 들어왔어. 전세권이 1억으로요. 1억으로 언제요? 5월 1일 전세가 들어왔어. 5월 1일. 알겠죠? 5월 1일 전세가 들어왔다고. 근데 여기는 2월 1일인데 여기는 언제 변제했죠? 언제? 4월 1일 변제했죠. 변제를 했어. 4월 1일 날. 돈을 갚았어. 그러면 저당권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결국 없는 건데 지금 말소만 안 될 뿐이지 없죠. 그러면 전세권이 2번이 아니고 원래 전세권이 몇 번이 돼야 돼? 1번으로 올라가야죠. 올라가려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럼 누가 말소한다? 전세권자가 말소할 수 있어. 1번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자, 그런데요. 여기 4월 1일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6월 1일 날요. 6월 1일 날 저 등기를 다시 유용하자고 할 수 있는가?
갑자기 4월 1일 날요. 4월 1일 날 뭐라 하냐? 변제하고 나서 6월 1일 날 뭐라 하냐? 원래 이 저작권 등기 있죠? 이걸 그대로 그냥 쓰자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만약 그대로 쓰자고 2월 1일 이 1번을 그대로 쓰자고 해봐. 그대로 쓰자고 하면 이 사람은요. 서류상으로 보면 이 사람 언제 돼 있어? 5월 1일. 여기는 언제? 2월 1일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돼야 되는데 졸제 몇 번이 돼? 2번이 되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요. 변제하고 여기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뭐란다? 이것을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 사람은 뭐란다?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 유용할 수가 없다. 이건 안 돼.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돼. 없을 때는 가능해. 그걸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게 뭐다? 가등기가 무효예요. 근데 이 가등기를 다시 사용하고 싶어. 그럼 언제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유효다. 기억나나요? 그걸 무효행위 추현에서 나온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뭔 안 된다? 표제분 안 된다. 표제분 안 된다 말이 무슨 말이냐?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 그런데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등기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손자 낳고 손자를 할아버지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이해하라고 그랬죠. 무효등기 유용이 안 돼. 그건 표제분 안 돼. 알겠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얘기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자, 문제 17번.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17번. 1번 무효등기 유용하라 합의된 주의는 묵시적 줄고요. 묵시적 명시적 다 되죠? 2번은요. 유용하기 전에 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자, 3번은요. 유용할 수 있는 등기는 가등기 포함. 아까 얘기했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인 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그때부터 유효다. 그런 말 했었죠? 됐죠? 자, 그럼 5번 봐봐. 5번은요.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있는 때로 소급하여 OX, X 방금 얘기했죠. 언제부터? 그때부터라고 했죠. 그때부터라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제한될 수 없다. 소급하여는 아니죠? 아, 맞죠? 그러니까 소급하여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맞죠? 소급하여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그때부터 이렇게. 자, 4번. 기존 건물이 전부 멸실되고 그곳에 새로 신축했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손자가 태어났네. 호적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로 있어 멸실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OX, X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무효등기 유용은 이거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이런 강의 노트 74페이지 맨 밑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 나와 있어. 자, 이제 거기를 봐. 여기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엄청나게 길죠? 왜요? 읽다가 죽으라고. 알겠죠? 진정명의 회복을 해.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봐봐. 간단하죠? 진정명의를 회복해.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회복을 해. 다시. 진정명의를 회복해. 어떻게 회복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해서 회복한다. 간단하죠? 이건 뭐냐? 이런 거죠. 이건 0.5초 만에 끝나는 것이에요. 1번 갑이죠. 갑인데요. 2번 을이에요. 을이 지금 소유자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요. 이게 지금 갑이고 지금 을의 건데요. 갑이고 을의 건데 지금 을이에요. 을의 건데 어떤 놈이 이것을 불법 말소했어. 불법 말소한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 경우 있다? 이것이 1번 갑이고요. 1번 갑이고 2번 을인데요. 을이죠. 을인데요. 이것을요. 3번 병이라는 놈이 무단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죠. 병이 이렇게 무단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어. 됐죠? 자, 여기에서 누가 소유자죠? 여기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아니요. 을이 소유자죠.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불법 말소돼 있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불법 말소돼 있죠?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아까? 왜 을이 소유자죠? 불법 말소가 되는데 왜 을이 소유자일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다시 등기는 효력 발생.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을의 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지금 존속한다 안 한다? 을 앞으로 존속하지 않잖아요.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으니까 등기는 을 앞으로는 존속하지 않죠.
존속하지 않다 해서 만약에 존속 요건이다 그러면 내 앞으로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존속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 누군가 불법 말소했잖아요. 그럼 말소하니까 존속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부에 존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존속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이다. 효력 발생은 뭐냐? 내가 뭐가 될 때만, 소유자가 될 때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하든지 누군가가 무단으로 등기를 이전해 가도 내가 스스로 말소하거나 내가 스스로 이전 등기해 주지 않는 한 나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알겠죠? 효력 발생. 그래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을이.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회복을 한다? 누구한테 말소회복을 청구한다. 말소회복.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이거 한꺼번에 같이 암기해야 돼. 말소 당시 소유자. 불법 말소됐다. 첫 번째,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말소 회복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말소가 된 상태에서 3번 병으로 이렇게 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한테 말소 회복이 아니고 누구한테? 갑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소유자가 을이죠. 을인데 지금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죠? 병으로 돼 있네. 무단으로 불법으로 이전됐네. 여기서 문제.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다? 을이다. 왜다? 왜? 등기는 효력 존속이다. 해봐. 존속.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앞으로 존속해? 병 앞으로 존속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존속 요건 그러면은. 그럼 존속이라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된다? 발생. 누구다? 을이다. 을이 소유자죠. 현재 을이 소유자. 여기요. 현재 누구다? 을이 소유자. 자, 지금 을이 소유자라고 했어. 그럼 이 을이요. 이 을이 그러면 병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병 등기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채권적이라고 그래? 물권적이라고 그래? 뭘 떨어?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이런 것을 자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권적 채권자는 알게 돼. 아시겠죠? 그럼 이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요, 찾아와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오면 돼요? 어떻게? 말소 청구하면 되죠. 말소 청구. 누가 말소 청구해요? 누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소하지 누구예요? 우리 말소 청구하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하지 마.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알겠죠? 누구다? 지금 여기 을이 소유자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말소하면 돼. 그럼 말소 한번 해볼까요? 할 일 없으니까 말소 한번 해봐. 1번 갑에서 2번 을인데 지금 3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으로 되어 있네. 그럼 병 등기 말소라 이 말이지.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와? 을 앞으로 오네. 알겠죠? 어마무시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여기요.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어마무시 간단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1번 누구에서? 갑. 2번 누군데? 을. 그럼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돼 있어? 3번 병으로 돼 있죠. 여기서 문제. 현재 누가 소유자? 현재 누가 소유자? 병 등기는 무단으로 돼 있으니까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죠. 을이.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을이 4번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너 등기 말소해버릴 수도 있는데 내 등기비 지저분해지니까 을이 뭐 한다? 병한테 뭐라 한다? 너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무슨 등기해줘? 이전 등기해줘. 이전 등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돼 있든지 관계없이 누구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 현재 소유자에게 등기 있으면 되죠.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어디 가면 돼? 서울로 가면 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아무튼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니까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두들겨 패든 말든 아무튼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알죠? 그 을 앞으로 등기가 뭐다? 첫 번째 뭐 하는 방법이 있다? 말소라는 방법이 있다. 말소. 그럼 봐봐. 진정 명의를 회복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오늘 혹시 건강해요? 건강해. 건강한 사람 보고 친구가 가지고 야, 너 건강하냐? 나 건강해. 그래? 그럼 건강 좀 회복해라. 보통 또라이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잃었을 때, 잃지 않았을 때, 잃었을 때 회복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건강한 사람한테 건강을 회복해라. 보통 똘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봐봐. 명의를 회복한다는 거죠.
진정명이 뭐죠? 등기. 등기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 말은 뉘앙스가 내 앞으로 있어야 될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가 있다? 다른 사람한테 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회복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찾아오는, 그걸 진정명인 회복하는 것을 찾아오는 거죠, 등기를.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 하나는 말소 청구, 하나는 이전 등기. 등기부에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 이놈 말소하든지, 다시 끌고 오든지. 그러니까 봐봐. 진정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말소 청구를 회복하든지, 이전 등기를 통해서 회복하든지, 쓸 때는 이렇게 써.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D서부터 읽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진정명의를 회복한다. 알겠죠? 꼭 이렇게 안 읽어도 돼요. 원인으로 이거 하지 마. 지저분하니까. 말소 청구를 통해서 소유권 회복한다. 이전 등기를 통해서 명의를 회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 진정명의 회복이다. 진정명의 회복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게 중요해. 진정명의는 누가 회복해? 여기서 누가 진정명의를 회복해? 을은 누구예요? 그래서 진정명의는 항상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진정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가 해요. 현재 소유자가. 소유자가 아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진정명의를 못해. 진정명의 회복을 못해.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진정명의 회복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물권이나 채권적이 할 때 진정명의 회복이란 말이 나와. 그럼 말을 봐봐.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의 뉘앙스가,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가 내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다른 사람 앞에 있으니까 그걸 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진정 명의 회복이라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재 내가 소유자인데 왜 등기가 너 앞으로 있어? 그건 내 앞으로 가져와. 진정 명의 회복이잖아요. 자, 그럼 문제. 뭐 여러분요 다 설득이 됐다 하고, 자 가봐보라고죠. 제1매수인이야. 제1매수인. 제1매수인인데 제1매수 이 사람이 먼저 계약을 했어. 2월 1일. 아직 이 사람 미등기예요. 미등기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잽싸게 병한테 팔아버려. 3월 1일 팔고 병 앞으로 등기해 줘버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중매매라고 하죠. 이중매매. 매매를 2번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약하고 잔금을 100번 줘도 필요 없어. 105번 줘도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 독하죠? 아니, 인정 안 해줘. 등기가 있어야 돼. 됐죠? 오케이. 여기서 문제. 등기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봐봐. 이 을이 병한테 진정명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진정명 회복할 수? 없어? 오케이. 맞아. 왜 없죠? 현재, 여기 봐봐. 진정명의는 현재 소유자가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을은 계약만 했지 아직 등기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진정명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에서 나와.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그런데 제1매수인은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됐죠? 다시. 진정명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채권적, 물권적. 말소 청구도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지. 누가 말소 청구해요? 현재 소유자. 채권적, 물권적. 원칙적으로 물권적. 이렇게. 됐죠?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어디를 하나 다 했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하고 중간생활 등기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가등기를 여러분 했으니까요. 지금 이거다고 이제 등기의 추정이하고 2개 남았어. 알겠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이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잠깐만요. 가등기는 했단 말이죠. 가등기는 했고요. 지금 중간생활 등기하고 등기의 추정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잠깐 쉬었다 가는데